Wide awake, smiling still in my bed. The running scenes of last night through my head. I found myself in your home, said hello, put my name in your phone. Lost. 안녕하세요, 백부스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이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 동향을 통해서 서울의 부동산 흐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올 하반기도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자, 아침 저녁으로 이제 날씨도 선선해지기도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런 환절기에 건강 좀 유의하실 필요도 있겠고요. 자, 내년 2022년도 이제 부동산 흐름은 어떨 것인가 궁금해 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부동산 흐름이라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관찰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스터디를 통해서 여러분의 능력을 키우고, 자, 여러분들이 뭔가 주택을 사고 팔 때 본인의 역량으로 사고 팔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좋다라고 보여져요. 전문가의 의견은 의견일 뿐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일주일에 한 차례씩 이 흐름을 살펴보는 이유는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을 하고, 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보게 되면 저 역시도 굉장히 게으른 편인데요. 자, 그 게으름이 좀 사라지기 때문에 뭔가 의무감을 갖고, 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적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 한번 뉴스를 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주택자를 때려잡아야 집값이 잡힌다. 집이 없는 사람을 잡아야 집값이 잡힌다. 자, 무리수일까 승부수일까? 좀 강력한 이 제목의 뉴스가 나와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를 한 차례 올렸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10월이나 11월 중에 금리를 한 차례 더 올려서 그 기준금리 1%까지 연내에 높일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저 역시도 10월이나 11월에 한 차례 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올리더라도 지금 그 기준금리 1%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좀 낮은 금리라고 보여져요.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금융위원회 위원장 바뀌었죠. 고승범 위원장은 올 8월 취임식에서 급증한 가계부채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내포한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데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 금융 당국의 강력한 지도와 이런 메시지에 의해서 이미 시중의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한도대출, 즉 이제 마이너스 통장까지 조여가고 있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 위험 요인을 가계부채 증가율로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계부채 증가율보다도 이제 나랏빚 증가하는 게 더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예전에도 그랬어요. 집값이 뜰 때 이거는 다주택자, 특히 이제 그 투기꾼들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 자,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 자금 때문에 또 올랐다. 기타 등등의 이유를 대기에 바빴던 지난 시간이었는데요. 지난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금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이내로 축소하기로 했고요. 자, NH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중단을 했고요. 지금 이렇게 금융당국의 방침에 따라서 금융권이 이제 돈줄을 재자 여기저기서 이제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지만, 자, 금융위는 대출 억제를 더 세게 밀어붙이겠다라는 태세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8월 말까지 473조에서 493조 늘었고요.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은 14% 이상 상승을 했는데 105조에서 119조로 늘었습니다. 자,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올해 가계대출 전체 증가액 68.5%를 차지를 했는데, 특히나 전세자금 대출 증가액은 14조 7,543억 원으로 51.5%, 그러니까 절반을 넘어선 수치가 나타났고요. 자, 신용대출마저도 7조 2,460억 원이 늘어나는데 증가 규모가 전세자금 대출의 2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자, 이처럼 올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택담보대출, 그중에서도 전세자금 대출이 주도하고 있지만 집값이나 전세값 상승률과 비교하게 되면 증가율이 이 신용대출만큼은 특이하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 지금 현재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중에서도 일단 전세자금 대출 비중이 굉장히 커진 지금 현재의 대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한 은행권의 실무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택 공급 부족과 부동산 정책 실패 등으로 집값이 크게 뛰면서 집값이 많이 올라갔죠. 자, 불가피하게 주택 관련 대출도 늘 수밖에 없다고 호소를 했다. 자,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이 위험선호 현상에 따른 레버리지 증가, 부동산 등 자산으로의 자금 쏠림 등을 가계대출 증가세의 배경으로 지목하면서 강력한 대출 조이기 규제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과 대조되는 진단이다. 시중은행 또 다른 관계자는 당국이 지키라는 5, 6% 가계대출 증가율은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만 반영되더라도 쉽게 넘어설 수밖에 없는 수준이라며, 더군다나 집값 상승과 전세값이 올해 10% 안팎으로 뛰어 특별히 부동산 거래가 늘지 않아도 가계대출이 10% 안팎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5, 6% 선에서 관리하라는 건 너무 무리한 요구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불안의 책임을 금융권에 넘기려는 셈이라며, 대출이 늘어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공급 부족 등으로 집값이 올라서 대출이 늘어나는 부분은 애써 무시하는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다. 이 금융위원장과 한국은행 총재가 지금 탁상에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탁상에서. 자, 한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 전세자금 대출은 거의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는데 이 대출까지 조일 수밖에 없도록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압박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 행정이라면서 결국 소비자들은 전세를 포기하고 반전세나 월세를 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전세가 늘어나고 있다, 또 지금 월세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기사 저하고도 함께 많이 보셨죠. 하여튼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이 집을 사기 더 어렵게 만들어 놨고요. 또 전세자금 대출도 좀 막히다 보니까 앞으로 반전세, 월세화 현상은 더욱더 두드러질 것 같아요. 자, 이번 주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 서울 상황을 보게 되면은요, 전주보다 소폭 증감률이 낮아졌고요. 자, 강남과 강북권을 좀 비교를 하게 되면 강북보다는 강남권이 전주 수준을 좀 유지하면서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강북구 쪽에서는 특징 지역이 지금 뭐 노도강이 아니고요. 자, 성동구라든가 용산구라든가 또는 광진구, 동대문구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지금 그 좀 서울의 외곽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중랑구가 이 강북쪽에서는 조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용산구하고 지금 성동구가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자, 강이남권에서는 이 강서구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에너지를 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로구도 괜찮은 모습이고요. 자, 구로구가 좀 강한 모습을 요즘에 보여주기 시작하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자, 바로 옆 동네 금천구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자, 이제 구로구가 가게 되면 금천구도 자연스럽게 강한 에너지가 좀 흘러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이 중랑구 있죠? 중랑구, 금천구, 관악구라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개 구는 조금 좀 저평가되어 있었다라고 한 두 달, 한 달 전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에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의 특징 지역은 강서구, 강한 흐름이죠. 서울에서 가장 강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천구를 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강도 끼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여의도 영등포, 요 마곡이라는 이 업무단지가 또 조성이 되고 있고요. 또 김포공항도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길 건너에는 이제 상암 DMC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을 이사철을 두고요. 이제 손님들 문의가 좀 잦아지고는 있지만 입주할 수 있는 물건이 강서구조차도 지금 그렇게 넉넉한 사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 빈도는 상당히 줄어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가다가 성사되게 되면 매매 물건들이 이제 신고가를 찍고 있고 경신하는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자, 이게 뭐 강서구의 상황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 다른 지역들도 비슷하게 지금 뭐 신고가를 경신하는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자, 일단 이 해당 지역에서 좀 학군 선호도가 높은 자,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장산 그 일대에 그 우장산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지들이 지금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가격들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 지금 그 지역이 바로 요 지역이에요. 요 지역. 자, 요 지역인데요. 여기가 이제 우장산역이에요. 우장산역. 자, 여기가 이제 5호선이 이렇게 내려가고, 자, 9호선이 이제 이쪽에 지금 지나간다라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보통 그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나도 이사 갈 집을 좀 구해야 되고 또 들어오는 사람도 또 일정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통상 뭐 석 달을 기준으로 해서 자, 움직임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쪽 일대 우장산역 주변으로 보게 되면 학교들이 또 많이 몰려 있고요. 지금 5호선 있고요. 자, 이쪽에 이제 우장산 아이파크 이편한 세상하고요. 강서 힐스테이트가 최근 3개월 동안 이 지역 내에서는 그래도 거래가 좀 많이 된 아파트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지역 지금 움직임은 우장산 아이파크, 강서 힐스테이트가 주도를 하고 있고, 지금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년이 좀 넘었죠. 그래서 14년 차 이제 준신축 아파트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거래는 꾸준하게 이루어지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 자, 그리고 이제 강서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한 7년 정도 이제 신축에서 이제 준신축으로 이제 넘어가는 단계라고 보여지는데, 뭐 아파트는 거의 새 아파트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전경인데요. 지금 이 해당 아파트도 지금 꾸준하게 가격이 자, 올라가면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쪽 강서구에서 지금 최근 3개월 동안 거래가 많이 된 아파트 단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여기 등촌 주공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등촌 주공, 자, 5단지 아파트가 이쪽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요. 자, 이 아파트가 최근 3개월 동안 좀 거래가 많이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1000세대가 넘고 27년 차 아파트, 주변에는 이제 학교들이 잘 갖춰진 아파트고요. 이렇게 이제 복도식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아파트가 지금 최근 3개월 동안 지금 강서구에서는 거래가 가장 많이 된 아파트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거래가 잘 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마곡 그 13단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마곡역이고요. 여기가 이제 마곡 그 13단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면서 지금 계속 가격을 경신하고 있고, 또 이제 거래도 이 강서구에서는 가장 잘 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인데요. 일단 마곡 단지 중에서는 거래량이 가장 많은 아파트예요. 지난 3개월 동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좀 거래가 잘 된 아파트 단지가 여기가 그 방화역이거든요. 방화역. 예전에 뭐 이쪽에 이제 방화 5단지도 좀 언급도 해드리기도 했는데, 자, 이 건너편에 좀 단지가 작지만 이 방화 청솔 3단지 아파트가 지금 좀 거래가 세 번째로 좀 잘 된 아파트예요. 자,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꾸준하게 거래가 되면서 지난 3개월 동안 22건 정도가 거래가 됐습니다. 자, 아파트 전경은 뭐 이렇게 단지는 크진 않은데 이제 복도식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좀 거래가 잘 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 저 한강변 쪽으로 가게 되면 그 가양 강변 단지가 있습니다. 3단지 아파트. 이 아파트 단지가 지금 거래가 굉장히 꾸준하게 잘 이루어지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그래프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죠. 자, 이 아파트가 지금 한 네 번째로 거래가 잘 됐고요. 자, 바로 이제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건너편에 가양주공 6단지가 있습니다. 가양주공 시리즈에 대해서도 뭐 작년, 재작년 말씀을 좀 드렸고 올 상반기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여전히 꾸준하게 가격이 상승하면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자, 여기 아파트 단지가 지금 다섯 번째로 강서구에서 거래가 지난 3개월 동안 잘 됐던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실수요자들도 지금 눈여겨보고 있고요. 또한 지금 전세 물건을 좀 끼고,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또 갭 투자도 좀 증가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좀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갭 투자자들이 조금 좀 들어가는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고요. 뭐 여기 벽산 아파트라고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신규 계약 체결하면서 요즘 전세가율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액으로 지금 뭔가 취득한 갭 투자 물건들도 좀 포착이 되고 있고요. 또한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 지하철 역사가 하나 있어요. 계야산역이라고. 자, 이쪽에 이제 그 방화 도시개발 12단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소액으로, 그러니까 1억 미만에서 지금 갭 투자로 또 이렇게 취득한 물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한 1억 전후로 신규 전세 물건을 맞추면서 이렇게 취득하는 갭 투자자, 지역 내 실수요자, 그리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또 이 강서구 쪽으로 터전을 움직여 지금 거주하려고 하는 실수요자 일부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강서구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 이북권 쪽에서는 이 패스를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용산구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전세 물량이 귀해서 가을에 입주 가능한 전세 매물들의 이제 호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월부터 이주를 시작한 현대 맨션이라고 있습니다. 현대 맨션. 자, 현대 맨션이 여기 이천동 쪽에 있는데요. 지금 이쪽에 그 레미안 그 첼리투스 아파트라고 아시죠? 자, 앞이 이제 한강이고요. 그 바로 뒤쪽에 현대 그 이촌 현대 아파트라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현대 맨션 아파트인데 여기가 지금 그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주를 하고 있는데 이 용산구라는 지역 자체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많은 곳 중 이제 하나잖아요. 지역 내 그 이주 수요가 좀 있고요. 또한 이제 교통편이 좀 편리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직장인이든 신혼부부들이 지금 전세 물건을 조금 찾아 나서는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고 지금 뭐 매매가는 계속 상승세에 있는 용산구고요. 그래서 역세권 주변 라인 쪽으로 이제 전세 물건이 굉장히 귀하고요. 전세 물건이 귀하다 보니까 이 매매가도 또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또 지역 내에 큰 개발 호재들이 많이 있고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지역 내 그 용산구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 뭐 북쪽에 또는 이제 서남권 쪽에 이 동남권 쪽에 일자리가 많다고 하는 삼도심 그 가운데 한가운데 이 용산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용산구라든가 성동구라든가 광진구, 강남 3구 지금 강서구조차도 지금 뜨거운 모습이고요. 자, 마포구, 영등포구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서울 중심부가 이전과는 다르게 조금 움직임이 강한 가격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지금은 맞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현대맨션이 이쪽 이천동 쪽인데 지금 전세 물건이라든가 이제 실수요자들이 이제 간간히 찾는 물건들이 이제 요 도원동이라든가 용문동 쪽에 가게 되면 좀 오래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전세든 매매 물건이든 좀 알아보고 있는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옆이 이제 공동역이잖아요, 또. 자, 강북권은 이렇게 용산구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자, 용산, 여의도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금천구라고 있습니다. 자, 이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 25개의 구 중에서 가장 저렴한 아파트 단지들이 몰려있는 지역 중에 하나였는데요. 자, 이쪽 금천구는 가격이 대부분 9억 원 이하의 그 대출 규제 영향을 좀 덜 받는 아파트 단지들이 좀 모여 있었습니다. 자, 이쪽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신안산선이 착공 중에 있고요. 이 신안산선은 이제 여의도까지 또 연결이 되고요. 자, 그런데 여의도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는 신안산선 끝나지 않은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향후 서울역까지 2차 사업 구간이 또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쪽 서부간선도로라고 있는데요. 자, 이게 일일 통행량 약 12만 대가 지나다니는 도로인데 항상 정체예요. 자, 이 정체되는 도로가 이제 지하화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월드컵 대교가 또 개통이 되면서 마곡이라든가 아니면 영등포 여의도 또 상암 DMC까지 또 빠르게 이동이 가능한 또 지역으로 변모가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 지역 내에 그 가산 디지털 단지와 구로 디지털 단지가 있는데 이 구로구와 금천구가 이제 접경을 이루고 있는 자리에 일자리가 있다. 향후 이쪽에 일자리가 또 증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벨리 2020 프로젝트가 현재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벨리를 지원하는 업무 시설들이 이제 조성이 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 지역 내에 그 가장 비싸다라고 하는 롯데캐슬 아파트 단지가 있고요. 자, 이쪽에 이제 금천구청역이 있습니다. 자, 이쪽이 바로 이제 그 예전 구 대한전선 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지 안에 대형 종합병원 건립 추진을 하고 있고요. 금천구의 수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금천구 일대에 얼마 전에 이제 공공주도 소규모 정비 사업 추진 등 여러 개발 호재가 또 터졌죠. 자, 그래서 이제 매도 호가는 이제 그 강보합세를 유지 중에 있는 금천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2024년 자, 신안산선이 이제 개통을 하게 됩니다. 지금 착공 중에 있는데요.
예정 역사가 생기는 이 독산역 일대, 그 다음에 이제 시흥동 일대, 자, 그리고 또 이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석수역까지 있습니다. 그 석수역 일대까지 지금 가격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매수 문의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한 이쪽 가산 디지털 단지나 구로 디지털 단지 인근에 좀 가까이 붙어 있는 단지들, 특히 이제 뭐 이쪽에 두산 아파트라고 있어요. 그 아파트가 지금 그 가산 디지털 밸리 인접한 단지들도 지금 소폭 상승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자, 그런데 자, 이쪽에 이제 1번 국도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1번 국도. 자, 그래서 예전에도 우리가 이쪽에 살펴볼 때 재개발이나 재건축, 자, 그다음에 이제 광명 일대에 대한 개발 계획들 여러 차례 얘기를 드렸고, 이쪽에서도 재건축이 추진될 만한 아파트 한 2, 3년, 3, 4년 전에 많이 살펴봤었죠.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갔는데 어찌됐든 서울 25개 구 중에서 이 금천구가 가장 저렴했던 지역 중에 하나였고요. 지금 이 옆쪽에 보게 되면 그 관악산 벽산타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벽산 아파트가 있는데, 자, 이 해당 아파트가 최근 이 금천구 내에서는 거래가 가장 많은 아파트 단지였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 3개월 동안 가장 많았고요. 갭 투자도요, 지금 1억대에서 전세 물건을 끼고 갭 투자 1억대 실투금으로 또 사람들이 이쪽 아파트를 또 매수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큰 두각이 되고 이렇게 이제 그 매매 거래라든가 또는 갭 투자가 들어가는 이유는 그래도 서울이고요. 또한 가격적으로도 가장 저렴했기 때문에 좀 뒤늦게 움직인 거죠. 그래서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서 움직였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제가 1000세대 이상 그 한 6억 원 정도의 5구제곱미터 이상 아파트 단지를 전체 한번 훑어봤었잖아요. 그때 요 해당 아파트가 딱 그 라인에 걸리는 그 가격대에 걸리는 아파트였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쪽이 가장 핫하게 거래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금천구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이번 주 그 서울의 특징 지역을 살펴봤는데요. 하여튼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곽보다는 조금 중심부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상대적으로 외곽에서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거래가 되기도 하는데, 여전히 서울에서 뭐 소규모 단지라고 하더라도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실투금이 낮은, 그러면서 이제 그 신규 그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액 갭 투자 현상이 아직까지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시황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하기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영상 전달하는 백보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